안녕하세요, 갯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좀 멋진 갓 분을 제대하고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할 인터뷰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 달 전쯤에 전역을 한 24살 김대곤이라고 합니다. 대곤 씨는 그래 지금 이제 군 전역을 하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군 적금이란 것도 처음 들었고 이제 적금을 들고 나서 이제 돈이 나오면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지는 거라서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막 나와가지고 사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은데 이제 이것들을 참고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해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기특하고 아마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땡PD처럼 그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모으면 아마 분명히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지든 3자가 달라지고 4자가 달라지고 차이가 생길지도 몰라요. 알았지 땡PD? 자, 일단 방금 군적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군적금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018년도에 8월달에 이게 처음 생겼어요. 이거 군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라는 의미로 군적금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 이제 24개월 이상 만약에 가입을 했을 경우는 최고 5%까지 주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5%짜리를 적금을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든가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거나 혹은 저축은행 소비자 포털 같은 데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적금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각 은행마다 혹은 제2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적금이 나왔을 때 금리를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게 다 비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적금의 금리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적금은 거기에 좀 대상이 좀 돼야 돼서 거기서 표시가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특징이 있다 그러면 5%의 그죠? 엄청난 이자와 요즘에 5%가 뭐 이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냐? 비과세죠. 비과세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세금 안 내고 가져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근데 단 중도에 해지하면 그 보장이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 시 자기가 지정했던 그 퍼센테이지도 달라집니다. 군에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6개월 이상 그 군 복무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늦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빨리 은행 가가지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입할 때는 뭐 군적금 가입하실 때 처음에 가입 자격 확인서 같은 거 받았죠? 네, 군대에서 군대에서 받았죠. 그래서 네. 군에서 그 가입 자격 조건 확인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내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당 보면은 20만 원씩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은행을 2군데 정도 선택을 하셔서 풀로 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5%짜리 어디 구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오늘 여러 가지를 안 이게 소리가 들리려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곤 씨가 얘기한 700만 원 정도의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도래되면 이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굴릴 거냐? 이게 이제 빅 이슈잖아요.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금융 지식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적금도 처음 해봤다 했어. 네, 맞아요. 그러면 적금도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그러면 전혀 은행에 가서 들어가는 예금이나 이거 외에 다른 걸 하나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예, 은행 가는 거 자체를 귀찮아해가지고 아직도 은행이랑 친하지가 않아서 아직도 요즘에는 뭐 은행이랑 꼭 안 친해도 휴대폰 안에 은행이 있어요. 맞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몇 번이나 한번 얘기했는데 종류를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권에 뭐 해당되는 거 기타 이런 거. 예금도 있었죠. 적금도 있죠. 그다음에 펀드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ETF라는 것도 있었고,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되는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게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선물 거래도 있어요. P2P에 들어가서 또 진행하는 또 투자 방식도 있고요. 얘기 들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었죠. 네, 이것도 사실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 외에도 또 투자하는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소위 얘기하면 투자 성향이나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쪽박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성공을 하거나 장단점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대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최저 수준이야. 응용의 최저 수준.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끌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거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주식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고 다른 걸 지금 너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700만 원 정도 있는 중에 이걸 몽땅 다 저금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예금이죠. 예금. 은행에 정기 예금을 들어놓는 거죠. 은행 정기 예금을 아까 얘기한 제가 금융감독원이나 저축은행에 체크를 하면 우리가 얘기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금 손실이 없다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2차 은행에도 가면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비교해서 그래도 이제 5%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2.몇 %, 3%일 건데 이걸 보고 찾아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금융 지식을 높이는 1, 2년 사이에는 그냥 묻어두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괜히 어설프게 손댔다가 완전히 큰일 나는 수가 생기니까 나는 그거를 차라리 공부를 좀 하는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묻어두자. 자기가 꼭 써야 될 돈이 있거나 앞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래도 뭐냐면 오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증권사 혹은 증권사를 체크해보면 주식을 앞으로 할 걸 대비해가지고 수수료를 안 받는 온라인 사이트로 만드는 증권사가 많이 있어요. 네. 요즘에 그거를 CMA 통장과 주식 통장을 하나 만들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용돈을 받거나 뭔가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CMA 통장에 넣어주면 뺐다 썼다 해도 이자는 붙어요. 그러니까 뭐 1원이 붙든 2원이 붙든 붙는단 말이죠. 차라리 입출금 통장을 쓸 것 같으면 그냥 은행 통장보다는 CMA 통장이 훨씬 낫다. 그래서 CMA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이부터 생각하는 게 가장 그 다음 단계가 위험이 없는 단계가 뭐냐면 펀드나 ETF로. 그러면 지금부터 펀드나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수준이 됐을 때 이런적으로 어느 섹터가 좋은지 어떤 게 나을지 어떤 게 수수료가 적은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든지 체크해서 나한테 물어보시든지 해서 펀드나 ETF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700만 원이 1년이 있는 동안에 1년 12개월 해서 한 2, 3%로 정기 예금을 들어뒀다가 그게 마무리되면 거기서 이제 ETF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죠. 기존 거보다 높아지는 금리를 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좀 나눕시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나눠서 한 뭐 200만 원이나 요것만 펀드에 일단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왜냐 펀드는 매달 들어가는 식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자꾸 그걸 추천하냐면 그래서 이제 항상 가능한 한 펀드는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적립이. 그럼 매달 적립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본인이 뭔가 매달 들어오는 일정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늘 말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힘이 있으려면 무조건 고정적인 들어오는 게 꼭 필요하다. 고정적인 들어오는 게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거기서 딱 따서 나 5만 원 무조건 여기 넣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ETF나 펀드를 갖다가 해놓는 것이 가장 원금 손실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펀드나 ETF는 여러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서 굴려서 가야 되고 그 섹터를 잘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3년 내내 마음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이제 조금 공부가 됐다. 주식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그때부터 주식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어떤 게 좋은지를 확인해 보면서 본인이 이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꼭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장중에 자기가 이 회사가 괜찮은 내가 회사 괜찮은 회사를 자꾸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이 회사는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일 것이고 좀 가치를 갖고 가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알아듣기 힘들걸.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주식 공부나 기타 투자할 수 있는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목돈이 전체가 나와도 처음에는 무조건 좀 안정적인 게 넣어서 공부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중에도 한 300 정도는 또 안정권에 놔두고 한 300 정도만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 좋다.